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68회는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에 방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에서 김포시 모담 공원로에 있는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를 방문했어요. 이산포 IC를 거쳐 일산대교를 건너면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더군요. 저는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가 오픈한 직후 2012년부터 센터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는데요.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는 2024년 12월 새로 개관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새로 생긴 미디어 센터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찾아가다 보니 눈에 익숙한 골목이 나오고 몇 번 가봤던 맛집이 나왔어요. 바로 뒤 넓은 주차장과 건물을 보니 전에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미술 전시를 본 적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때도 이런 경치 좋은 곳에 미술 전시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건물 1층을 개조해서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2층 난간 벽면과 로비 천정에서 안쪽 벽까지 화려한 디지털 미디어 영상이 펼쳐져요. 광복 80주년 미디어 아트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기간이라 상징적인 부분을 반복해서 영상이 뜨도록 했더군요.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의 김나윤 팀장님과 관계자분께서 1층에 있는 시설들을 안내하며 소개해 주셨어요. 큰 유리 벽면을 통해 내부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와 뉴스 전달과 기상캐스터의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는데 최신 장비들과 좋은 시설들이 부러웠어요. 영상 스튜디오에서는 저희들을 위해 와이드 배경 화면과 조명, 뉴스 내용이 뜨는 자막을 켜서 실감나는 경험을 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스튜디오 밖에는 시민들이 배우며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작품들을 보면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배우고 만들었을 시민들이 부러웠어요. 저는 특히 챗 GPT를 사용하여 그림책을 만들어 전시한 것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며칠 전에 남편의 칠순 동영상을 만들 때 AI에 부탁해 배경음악을 만들었는데 이젠 작사나 작곡 그리고 노래까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놀라웠어요. 그런데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에 가니 유치원생이 엄마와 함께 만든 그림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4번 수업이었다는데 여행 이야기를 아이와 엄마가 대화한 후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을 AI가 만들어줘서 책이 완성되었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손주들이 많다 보니 귀가 쫑긋해졌어요. 디지털 교육실에서는 한창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유리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았는데 시민들이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교육실 안쪽은 전체가 밖이 보이는 유리 창문이었는데 녹색의 나무들이 싱그럽게 보이고 눈도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1층의 왼쪽 끝에 있는 미디어 아트관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광복 80주년 미디어 아트 특별 전시회는 시간을 초월한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었어요. 겨울과 봄은 깨어있는 역사, 영웅을 위한 공간, 여름은 타오르는 정신, 가을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향연으로 계절의 변화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표현했더군요.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시각적,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 아트의 화려한 매력으로 자칫 무거운 느낌의 주제를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기했어요. 미디어 아트관을 나오면 한쪽에 커다란 패널을 세워놓았는데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과 그 아래에 그분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영상이 번갈아가며 바뀌면서 진행되고 있더군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기리는 특별 전시회를 기획하신 담당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는 말 그대로 요즘 많이 전시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에 앞장서는 느낌이었어요. 저와 영란 친구는 제주도에 있는 벙커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미디어 아트가 전시된다고 해서 찾은 적이 있고, 복잡한 명동 롯데백화점에 가서 모네의 미디어 아트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이곳에서도 구스타프 클림트와 앙리 마티스 같은 거장들의 미디어 아트 전시가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 배워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저는 안나의 백지 편지를 2016년부터 시작했고, 영란 친구와 합류한 것이 2017년인데 벌써 10년 가깝게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팟캐스트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제는 그저 팟캐스트 활동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의 세상에 발맞춰 챗 GPT 교육도 열심히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를 통해 교육받을 여건이 되니 참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 탐방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2층 전시장으로 발을 옮겨 미술 관람도 했어요. 2층에서는 2025년 기회 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시소, 일상과 이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회는 1관에서 3관까지 총 36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어요. 무료 티켓을 수령한 뒤 전시를 관람했는데, 전시관 입구에 있는 풍선으로 만든 고홍석 작가의 피어나다는 핑크톤의 풍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수해지는 마음으로 동화의 세계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장에서는 몰랐는데 집으로 돌아와 찾아보니 시각장애인 풍선 아티스트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밝은 기분과 동심, 추억 등 희망과 기쁨을 나타내는 풍선을 통해 예술을 표현하는 고홍석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전시실에 들어가면서 받은 리플렛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작품 해설이 나와서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제1관은 두 개의 방, 이상과 현상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예술 창작인의 삶과 일반 사회인으로서의 생계 유지, 그 사이의 균형의 흔적을 표현한 작품들이었죠. 제2관은 추, 감정의 균형이 주제로 대비되는 감정을 추로 중심을 잡아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의 작품들로 보였어요. 제3관은 사회적 존재, 관계와 사회 속의 균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미디어 아트 작품도 보이더군요. 제3관까지 다 보고 나오니 전시관 바깥벽에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에서 발췌한 예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성향을 농축된 형태로 내놓아 우리의 기울어진 자아의 적당한 균형을 회복시켜준다. 또 예술은 우리의 인성 중 잃어버린 부분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글이 써 있었어요. 알랭드 보통의 글 옆에 시소, 일상과 이상 사이는 예술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고 나아가 삶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이번 전시가 관람객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시소 게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번 전시의 의의가 적혀 있었어요. 짧은 외출이었지만 새로운 미디어 아트와 그림 전시 등을 보면서 삶의 자극이 되었어요. 새로운 도전에 겁먹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배워 시대의 흐름을 알고 배움을 확장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칠순 기념으로 AI가 만든
칠순 기념 축하 음악을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68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세븐 중6년 동안 걸어온 길, 사랑과 희망으로 채운 그림 일들, 가족 위해 희생한 그 온기, 이젠 우리가 돌려줄 시간이지. 가운 속 불빛 같은 마음, 수많은 생명들의 스민 그 손길, 의사의 자부심이 빛나는 그날, 당신은 삶을 예술처럼 완성했지. 생일 축하해 우리 사랑의 빛, 그대의 목소린 별처럼 찬란해. 노래로 세상을 따스히 감싸며 이 순간 공기마저도 멜로디 돼. 가족 앨범 속에 웃는 얼굴들, 당신 덕분에 더 깊게 담긴 행복 물결, 때로는 힘겨워도 멈추지 않던 그 발걸음이 우리 곁에 울려 퍼져. 시간은 빠르게 흘러도 변치 않는 건 당신의 마음. 실실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계절엔 당신의 사랑이 있어. 생일 축하해 우리 사랑의 빛, 그대의 목소린 별처럼 찬란해. 노래로 세상을 따스히 감싸며 이 순간 공기마저도 멜로디 돼. 그대의 목소린 별처럼 찬란해. 노래로 세상을 따스히 감싸며 이 순간 공기마저도 멜로디